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는 연락에 잽싸게 집으로 향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아직 집들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시는 것은 그때가 세 번째였습니다. 신혼집을 정했다는 소식에 집을 보러 오셨고요. 그 다음은 제가 장만한 신혼살림이 다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보러 오셨어요. 그 후로 결혼식을 올린 후론 처음 오시는 거라서 신경이 무척 쓰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얼른 가서 늘어놓고 왔던 방 정리도 좀 해야 하고 냉장고에도 장을 봐서 채워놓아야 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과일이랑 비싼 고기도 넉넉히 사가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왔어요. 한참 정신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두 손에는 김치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그냥 오시지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이걸 들고 오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 너희들이 뭘 먹고 사는지 내 눈으로 봐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전화를 주셨으면 바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뭐 택시를 타고 오면 코앞인데 그러냐. 이건 일도 아니다. 내가 이거 해오느라 몇 날을 고생했는 줄이 아냐. 제게 커다란 김치통 2개를 넘겨주시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는데 삥 한번 둘러보시더라고요. 잘 해놓고 사네. 이제서야 사람이 사는 집 같구나. 저번에는 가구와 전자제품만 딸랑 들어와서 보기 그렇더니. 아이고, 내 아들도 진짜로 장가를 갔나 싶고. 제가 김치통을 주방 쪽으로 낑낑대며 들고 갔더니 따라오시면서 냉장고를 냉큼 열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둘이 살면서 냉장고가 이게 뭐냐? 네? 왜 어머니? 뭔 놈의 냉장고 이렇게 가득히 쌓아놨니? 냉장고도 숨을 쉬어야지. 그러시면서 하나 둘씩 싹 다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오는 길에 장 좀 봤어요. 고기도 사왔으니까 고기 구워서 맛있게 저녁 식사해요. 그런데 저를 밀치고 계속해서 냉장고 속을 다 끄집어내고 반찬통 하나하나씩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이건 뭐냐? 네, 그건 무장어째예요.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건데 참기름에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제 말에 무장어째 하나를 집어서 드시더니 텟텟거리며 개수대에 뱉고 난리셨어요. 에그머니나,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냐? 우리 덕순이 이런 거 못 먹는다. 짜게 먹으면 병 나는 거 모르냐? 어여 이거 치워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장아찌가 원래 그런 거죠. 밥 반찬인데요. 오빠가 이거 맛있다고 얼마나 잘 먹는데요.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걸 반찬이라고 내놓으면 되겠니? 먹을 게 날리고 날렸는데 하필 이런 짠 것을 내놔. 잔말 말고 이거 버려라. 솔직히 황당했어요. 친정엄마가 해다가 준 반찬인데 버리라니. 남편과 제가 얼마나 잘 먹는 건데. 그래도 일단 더 이상 태꾸했다가는 더 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일보후진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맘먹을 때부터 시어머니와는 잘 지내보겠노라고 다짐을 해왔으니까요.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세상이 투쪽이 나기 전에는 시어머니 비위는 못 맞추고 살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늘 예외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감정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냉장고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반찬 뚜껑을 열어보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뭐 반찬 하나쯤이야 눈치껏 치우면 되지. 가신 뒤에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쯤이 아니고 줄줄이 사탕이었어요. 마른 반찬 멸치부터 해서 돼지고기 장조림까지 다 열어보시고 맛도 보시면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돼지고기 장조림은 또 처음 본다. 뭐 이런 것도 다 했다냐?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돼지고기지만 소고기 맛이 나요. 오빠가 저보다 더 잘 먹어요. 그거 다 오빠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러자 한 입 드셔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입맛만 버렸다. 이런 싸구려를 내 아들한테 먹였냐? 그래도 장조림은 소고기야. 내가 해왔으니까 이것도 치워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입맛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랑 오빠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만 열어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승사자같이 차가운 눈초를 저를 쏘아보며 그러셨어요. 뭐야?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대드냐? 어디 한번 나랑 해보자 이거요? 그때서야 앞불싸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여기는 제 구역이에요. 자꾸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 검열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저희 친정엄마가 애써서 하는 음식들이에요. 어머니 입맛 안 맞아도 제 입맛에는 맞으니까 치우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냉장고를 하나 더 사거라. 네가 먹을 것하고 내 아들이 먹을 것을 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해온 반찬이랑 김치는 어디 놓란 말이냐?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내 아들 입에 들어간 거는 이런 것들과 함께 먹일 수는 없다. 알았냐?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제 주방이라고요. 그래? 네 주방이고 네 구역이라면서 왜 죄다 네 친정엄마가 해다 준 것들로만 냉장고가 채워졌냐? 내 아들이 이딴 거 이런 식으로 안 먹였다. 네 엄마는 네 구역에 들어와서 네가 먹을 것들로만 가득 채워도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이냐? 참 우리 시어머니 말씀 한번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어쩜 조근조근하게 나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득을 당하겠더라고요. 아이고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요. 어머니 입맛 안 맞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는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냉장고 속을 다 네 입맛대로 채워넣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듣겠니? 내가 해온 반찬들을 넣어야 하니까 여기 냉장고 윗칸들은 다 비워라. 어머니 어떻게 비워요? 일단 잠시 김치냉장고 넣어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하늘에서 천둥이 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매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온 줄 아냐? 김치냉장고 넣는다고 했냐? 아이고 천불이네 라고 하시며 냉장고 앞에 있는 저를 밀치시며 냉장고에 있던 반찬 통들을 싹 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각종 반찬 통들을 넣어두셨습니다. 이건 새 반찬이니까 바로 상에 두고 먹고 네가 먹을 반찬이나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던지 알아서 해라. 자기 입만 입인가? 결혼을 했으며 자기 신랑 입맛도 맞춰줘야지. 그래야 장가를 가는 맛이 있지. 안 그러냐? 저를 아주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몹쓸 여자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더 대꾸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원상복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잘 참아내자고 마음을 먹은 김에 참기로 했어요. 군소리도 않고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끄집어낸 친정엄마표 반찬들을 임시적으로 김치냉장고에 넣어두려고 김치냉장고를 열었는데 그새 김치통을 하나 꺼내서 손가락으로 찢어 드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뭔 놈의 젓갈이랑 석화 냄새가 많이 난다냐 라고 하시며 이거 푹 더 익혀서 찌개나 씻어서 김치전이나 해먹어라. 냉장고에 넣어두기가 아깝다. 내가 가져온 김치는 아껴 먹어라 라고 하시며 엄마표 김장김치였는데 이거라고 주막바닥 한 개통에다 밀어놓으셨어요. 그걸 보니까 열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는 못해요. 왜 함부로 저희 친정엄마가 담가다 주신 김치인데 그러세요? 뭐지 어째? 너는 저런 김치도 맛있는 모양인데 내 아들은 그렇게 싸구려 입맛 들이게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싸구려라니요? 오빠가 저 김치가 맛있다고 잘 먹어서 엄마가 더 가져다 주신 거라고요. 속일 것을 속여라.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잔소리 하지 말고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열받은 김에 저도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속고만 사셨어요. 어디 함부로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세요? 네가 네 엄마가 해다 준 반찬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난 솔직했을 뿐이다. 다음에 내가 왔을 때도 이 모양이면 난 안 참는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한테 먹는 거 하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랑은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냉장고를 하나 더 사서 따로 분리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내놓은 친정 엄마표 김치를 다시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꼬락서니를 보니까 네가 아무래도 시집살이를 좀 해야 할란가 보다. 네 귀를 죽여놔야 내 아들이 길을 펴고 살 거다니냐. 요새 것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뭐하고 아직까지 퇴근 안 하고 있는지 괜히 남편이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아까 마트에서 사왔던 과일을 씻었다가 시어머니 앞에 갖다 놨더니 그러셨어요. 내가 당분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네? 살림하는 법이요? 너는 이씨 집안 며느리야. 이씨 집안 풍습을 따라야지. 네가 네 엄마가 해다 준 반찬과 김치들을 다 끄집어냈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할 일만은 아니다. 장맛도 다 집안마다 다른 법이거든. 하물며 음식 맛이 같겠냐? 이젠 네 친정엄마가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고 전해드려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씨 집안 며느리는 시어머니 내가 풍습과 음식 맛을 전해줘야지. 안 그러냐? 앞으로 네가 살림을 제대로 할 때까지 당분간 너를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친정엄마한테 음식 같은 건 해오지 마시라 해라. 어머니, 저는 박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변함이 없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여기 오시고 안 오시고는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최고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네가 아직까지 키가 세서 나한테 그러는데 온순해질 때까지 내가 자주 너를 가르쳐야겠어. 그러시면서 또 얼척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제대로 음식을 할 줄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반찬이랑 김치랑 해다가 받지 마. 내 아들은 내가 해준 반찬이랑 김치만 먹는다. 그러니까 반찬값으로 매달 100만 원만 돈을 보내라. 네? 반찬값을 보내라고요? 그래, 넓으냐?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가 아들을 제게 맡긴 값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세요. 뭐야? 이거 말한 것 좀 보게. 네가 내 아들이 좋다고 같이 살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하냐? 재워주고 밥 주고 하숙비라고 생각하세요. 아들과 한 입을 덮고 잤는데 그 정도면 싸게 먹힌 거죠. 그러면 저도 반찬값 드릴게요. 뭐시 어째?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냐?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잘 됐다 싶어서 들어오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이러자고 결혼하자고 했냐? 다 너 때문이야. 뜻밖의 봉변에 놀란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도 경악을 했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내 손바닥 세리를 맞고서는 멍청하게 그랬어요. 자기야, 왜 그래? 무섭게. 저는 푼이 안 풀린다는 듯이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네가 결혼 전에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상한 분이라고. 그런데 이 새끼가 나한테 사기를 쳤네. 이 결혼 무효야. 알아들었어? 기가 막히다며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숙비 200만 원을 보내시면 거기에서 반찬값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 하시고 돌아가세요. 안 그러실 거면 다시는 여기 오시지 마세요. 이런 썩을 것이 있나? 200만 원? 내가 못 준다면 어쩔 테냐? 그러시면 가져오신 반찬이랑 김치를 도로 가져가셔야죠. 다시는 이딴 거 들고 오시면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다시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김치통이랑 반찬들을 탁 끄집어내서 현관문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만 듣고서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너 상당히 싸가지가 없다. 나도 너 같은 것은 딱 질색이니까 너도 짐 싸들고 네 집에 가라. 그래? 짐은 네가 싸들고 가야지. 여긴 내 집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그때서야 머리 회전이 되었는지 머리를 젖짜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낯도 있는데 대충 좀 해라. 미쳤냐? 내가 너를 만난 죄밖에 없는데 왜 네 엄마한테 수모를 당하면서 살란 말이냐? 우리 아빠를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라. 가면서 네 엄마도 모시고 나가. 남편이 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천불이다면서 얼른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시기가 바쁘게 남편은 제게 바로 무릎까지 꿇으며 잘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너를 평생 공주마마로 떠받들고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용서해줘.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그래서 제가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줬습니다. 반성을 하니까 기회는 줘야죠. 어떻게 했는지 3개월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시댁 모임에도 남편만 갔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함께 살고는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가나 두고 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